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파란 길은 푸른 바다와 함께 오랜 역사를 품은 곳인데요. 울산과 이어진 이곳은 신라왕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선생님, 여름엔 더운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 무더위를 좀 피하고 싶어요. 요즘 무지 덥죠? 네. 그래서 딱 맞춤형으로 바다에 왔어요. 어쩐지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울산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경주 나해변, 양남이거든요. 이곳은 다른 이름으로 탄강지라고 해요. 탄강지는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나 왕이 태어난 자리라고 하거든.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바다에서 들어온 왕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처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괴짝을 타고 온 왕, 석탈의 이야기거든. 이 석탈의 탄생지, 이곳이 바로 나해변이고.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이 바로 울산 달천하고 연결해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키웠거든. 바로 그 석탈의 이야기를 들으러 바다에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몽돌과 고운 모래가 함께 어우러진 해변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2000여 년 전 이곳에서 성장한 한 소녀는 신라의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와, 마치 물감을 타놓은 듯한 바다색과 파도 소리가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동해 바다는 흔히 깊고 푸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필수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나아 해변인데요. 이 나아 해변의 역사가 엄청 깊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곳 나아부터 울산 강동까지 일대가 옛날에는 아진포라고 했거든요. 1914년에 경주 양남으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이제 수화마을, 그리고 4개의 자연부락이 있었어요. 수화마을 말고도 송하마을이라고 있었고, 모포마을이라고 있었고, 또 장하마을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연부락들은 다 월성원전이 들어오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이 나아해변인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수화마을의 이름이 좀 특별해요.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죠. 듣기엔. 수아니까 기른다, 수유한다 이런 뜻이거든. 아는 아이거든. 아이를 길렀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아이일까? 대단한 아이겠죠?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석탈의 왕을 길러낸 마을이다. 그래서 수아마을. 여기 이 마을 자체가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옛날에 물산이 굉장히 풍부했거든. 그리고 해산물도 풍부했고. 그래서 석탈이가 어린 시절에는 여기서 고기잡이, 어부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할머니를 봉양했다고 해요. 석탈의 왕은 탄생 설화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신라인도 아닌 석탈애가 신라에 와서 살게 된 신비로운 여정은 바다를 건너온 괴짝에서 시작됩니다.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게 참 신비로워요. 그렇죠. 네, 석탈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저 멀리 바다로부터 들어왔다.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은 왕. 그래서 용모도 달랐고 탄생도 달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다른, 출생이 다른 이야기. 이게 이제 신라 남해양 때 이야기거든요. 용모는 어떻게 달랐어요? 용모는 이제 일반의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용모를 가졌다. 9척이나 됐거든. 9척이니까 그 당시에 신라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수려하고 장대한 모습을 가진 왕이었다. 와, 엄청 특별한 모습인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다 나와 있는데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서 신라로 발전할 때 탄생설화가 남아있는 왕이 바로 박혁거세예요. 이 왕이 아래서 태어났고 또 한 사람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석탈이에요. 아진의선이라는 노파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까치가 막 몰려가면서 어떤 괴짝이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용모도 출중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또 예사롭지 않았거든. 너무너무 성실하고 또 머리도 뛰어나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그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노파의 생각으로는 용모도 뛰어나고 머리도 뛰어난 아이가 여기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왕경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나가게 된 계기인데, 탈해왕, 석탈해 이름 자체도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네.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느냐면 까치가 몰고 온 개자, 까치 작자를 단 이름인데 여기 옆에 있는 세조자를 떼버리고 석자만 가지고 석시성을 가진 첫 번째 왕이 됐던 거죠. 그리고 탈해라는 말은 괴짝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탈해. 그래서 석탈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다에서 괴짝에 실려온 아이면 어쩌면 이 나라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외의 북쪽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 나라 이름을 용성국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도 또 재밌어요. 용성국에 예전에 왕이 이웃 나라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용성국의 왕이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없애라 했거든. 그런데 탈해왕의 어머니가 그 알을 그냥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귀한 개짝에다가 검은 보화를 다 실어가지고 바다에 띄운 거예요.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다냐족이라는 쇠를 다루는 부족, 이방의 부족이 신라까지 와가지고 신라에서 정착을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개방성도 알 수 있고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을 갖고 있고 잘 받아들였다, 수용성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설화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석탈의 등장으로 신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외부 문화와 새로운 세력을 받아들이며 성장한 초기 신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족도 아니었던 석탈해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네. 신라 초기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왕들이라는 게 왕이 아버지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습제잖아요. 신라는 초창기에 나라의 모습을 보면 임금을 세습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앉혔다. 노파의 밑에서 자랐던 석탈해가 어떻게 남해왕의 눈에 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쵸. 삼산자락에 굉장히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이 있었겠지요. 탈해가 호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귀족의 땅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숫돌을 막 묻어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나타나는 거죠. 여기는 옛날부터 내 땅이었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쪽이 다 내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가거라, 물러가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호족들은 황당하잖아. 옛날부터 여기 우리가 그 철을 다루는 호족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땅을 파면 나온다. 그래서 땅을 파봐라 한 거예요. 파보니까 숫돌하고 옛날의 어떤 흔적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탈해가 호족들의 땅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남해왕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남해왕이 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탈해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소. 남해왕께서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나는 그 왕을 돕겠소. 그러니까 남해왕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남해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너가 다음에 왕위를 물려날 때 반드시 석탈해에게 왕을 물려주거라, 이런 거죠. 그 말에 따라서 유리왕이 자신이 그 왕위를 끝내면서 석탈해에게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4대 왕으로 등극했고, 이 4대 왕으로 등극한 이 석탈해가 그야말로 신라를 초창기에 굉장히 큰 나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뛰어난 지략과 큰 배포를 지녔던 석탈의 왕은 신라의 국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그 기반이 됐던 곳이 울산의 달천철장이었습니다. 본인의 능력만으로 왕위에 오른 만큼 그 업적도 대단했겠죠? 그렇죠. 사실은 남의 왕이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던 거죠. 아주 그 비범함을 보고 빨리 일찍 차이로 삼아가지고 왕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거든. 왕이 된 거는 나이가 60살이 됐어요. 환갑이 되어서야 왕이 됐거든. 아주 늦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다음에 탈해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 바다 건너에서 갖고 온 철을 다루는 기술 플러스 울산에 있는 달천에서 가진 철 이런 걸 결합해가지고 그 철기문을 가지고 외세를 쳐내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정비하고 그 당시에 또 금성에 있던 왕궁을 월성으로 옮기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행정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로국이 신라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던 왕, 그 왕이 바로 탈해 왕이었습니다. 신라가 그런 개방성을 가지기 위한 전환점 역할을 하셨네요. 분명한 거는 그때 당시에 탈해 왕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었다는 것, 또 외세의 도움으로 신라가 사로국이 초창기에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틀을 갖추어 나갔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사로국의 초창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인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라를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한 울산 달천철장은 일본 문화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동아시아 철기문화 교류의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탈해왕을 제철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철과 연관이 맞나 봐요. 그렇죠. 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탈해왕이 유명해진 거고 이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한 철광석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낸 단야족이 그 단야족의 우두머리가 바로 석탈이었다. 그 석탈해가 신라의 귀족사회, 왕족사회의 한 주류로 형성돼 가지고 신라의 초창기 세력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석탈의 이야기의 맥락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석탈의 철 다루는 기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 용성국, 저 바다 위에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울산을 이어서 나중에 일본의 야요이 문화까지 전해지는데 일본 철 다루는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라의 철기가 그대로 일본의 야요이 철기로 이어졌다는 게 자기들이 규명한 거죠. 그 규명의 핵심적인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바로 울산 달천철장에서만 발견되는 비소라는 거예요. 비소가 뭐예요? 비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죠. 이 비소를 품은 흔적이 바로 야요이, 일본의 철광석, 철제 이런 유물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신라의 철기가 우리 외로 이어졌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외 사람들이 우리 울산에다가 달천철장을 보존해 달라는 편지까지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면 울산 달천철장을 연결하는 이 해안선 라인, 일본 야요이까지 연결되는 걸 아이언 로드라고 명명을 했던 겁니다. 석탈해는 이방인이었지만 신라의 왕이 됐는데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신라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울산실록에서 제철왕 석탈해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제철한 석탈의 이야기는 아주 먼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용성국의 아이가 신라의 왕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울산 달천철장에서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신라의 왕까지 올랐다. 바로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외부 세력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은 굉장히 다문화 사회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시사하는 점이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좋은 문화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잘 녹여드려야 된다. 그런 점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연 열쇠입니다. 석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문화로 신라의 미래를 열었던 제철왕 석탈입니다.